안녕하십니까. 센진학 2023 정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고 특별전형 분석과 전략 강의를 수행할 서울관광고등학교 김태근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준비로 무척 분주한 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동안 수능 공부 매진에 대한 격려와 호련함도 잠시 접어두고 동시에 이제 수능 예상 점수를 놓고 치열하게 속셈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건상 여러 가지로 일반고에 비해서 입시 역량을 견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또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역시 우리 특성화고 3학년 아이들의 대입 성공의 안착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 특성화고 홍보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과 자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크게 3개의 챕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대비에 관한 정시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 봤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역시 요약해서 아주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에서는 8개 대학, 경기대학교에서부터 한양대까지 8개 대학을 표본 삼아서 대학별 전형 방법과 주요 핵심적인 올해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대입 정시 일반에 대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능 지원자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1791명이 감소해서 50만 8,030명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 재학생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0,000명대 초반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졸업생을 포함한 N수생들의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7,500명 늘어나서 올해 약 한 14만 2,3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즉 바꾸어 표현하면 수능 지원자의 응시사의 3분의 1이 바로 졸업생을 포함한 N수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별로 본 남녀 거의 비슷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올해 수능 영역별 지원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전년도의 내용과 조금 비교해 보면서 보면은 국어의 경우에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 있어서 약간의 특히 언어와 매체 과목에 있어서 선택자가 훨씬 더 22,000명가량 더 증가했고요. 역시 수학에서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의 인원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든 반면에 특히 미적분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인원이 상대적으로 약 한 25,600명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하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약간명 감소했고요. 영어, 한국사의 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게 제2의 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이러한 응시생들이 역시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상당수 인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 과목에서의 고득점 전략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계열로요. 특히 이과, 공대 계열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공대 계열의 합격선이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인문 계열이라든지 사회 상경 계열의 이러한 교차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제2의 국어 한문의 경우에 국어나 수학의 언매 그리고 수학의 미적분 과목처럼 그 선택자가 조금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업탐구의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년도 인원자 대비해서 역시 특성화고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상 학급의 어떤 인원수 감축이라든지 학과의 어떤 그러한 재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급감한 것을 생각한다면 전년 대비해서 그 인원 대비가 일반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수능 지원자의 직업탐구 영역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5,480명 정도 지원해서 약 한 96% 전체 그리고 나머지 상업경제라든지
그리고 공업 일반, 인간 발달, 농업 기술 기초, 그리고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과목으로 순서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실제 수능 채점의 결과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응시자의 사탐, 과탐, 사회과학 두 과목, 그리고 직탐, 탐구 영역별 응시 비율을 정리해보면 전년도에 역시 그 선이 분명히 뚜렷했습니다. 국어에서 합법과 작문의 선택 과목자는 상대적으로 사탐과 그리고 과탐 분야에 고루 분포하는 이러한 비율을 나타냈고요. 특히 언매의 경우에는 역시 사탐보다는 과학 탐구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역시 확통 선택자의 경우에는 사탐 과목으로의 집중력 현상이 두드러졌고요. 특히 미적분 선택자의 경우에는 역시 거의 지원자의 거의 92% 정도가 역시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이러한 집중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들여다보면 직업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가로 안의 비율은 직업탐구 선택자의 비율로만 조금 국한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역에 있어서 역시 72% 가까이가 합법과 작문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수학 영역에 있어서는 역시 전체 약 한 70% 가까이가 확률과 통계 과목을 선택을 했고요. 그 외에 미적분과 특히 이제 기하 과목의 선택자도 약간 명이 있었습니다. 올해 잠깐 예측을 해본다면 전년도의 일반 전형의 어떤 입시 결과에 있어서도 역시 수학에 있어서의 미적분과 기하 과목의 선택자가 여러 가지 표준 점수라든지 백분위에서 상당히 강세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특성하고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 가치 분포도는 차이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미적분 선택자의 응시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어서 이제 정시 지원 대비해서 꼭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수험생들이 꼭 사전 확인 필수 점검한 요인들을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로 국어나 수학 탐구 영역에서 있어서의 점수 차이에 따른 분명한 유불리 현상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통합수능에 달라진 이러한 통합수능의 2년째를 맞이하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과목별 유불리 현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대학별 반영 지표 그리고 그 비율의 차이, 계열과 모집 단위 그리고 영역 간에 세분화해서 이러한 내용들 꼭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들을 꼭 체크하시고 군별의 어떤 모집 시기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인원의 어떤 그러한 증감 그리고 영역별로 전형 방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내용들 함께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역시 지난해 입시 결과가 경쟁률이라든지 합격선 또 추가 합격선의 그러한 분포 결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올해 역시 꼭 확인해 봐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어와 한국사에 있어서 대학별 반영 배척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반영 배척표도 정확히 체크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많지는 않지만 수시에서 혹시 미충원 이혼 인원이 발생 시에 그 선발 방법, 수시와 똑같은 학생부 교과라든지 종합전형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시 수능 이러한 위주의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어떤 그러한 올해 가채점의 결과 나온 수능 자산의 어떤 그러한 데이터를 놓고 여기에 꼼꼼하게 분석과 선택, 즉 영역별로 조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학별 그 수능 활용 지표에 따라서 지원 가능 점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국어나 수학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점수 조합에 따라서 동일한 원 점수도 실제 표준 점수에서는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모집 단위에 따라서 그 반영 비율과 반영 영역이 다양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본인의 성적 예측지 결과와 함께 영역별로 잘 조합을 해서 유불리를 가려서 최종 지원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차트, 우리 특성화고 특별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정시에서 조금 우리가 달라진 내용은 가장 첫 번째, 지난해까지 수시에서 선발했던 대학들, 경희대 올해 가나군으로 분할해서 뽑고요.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가나군으로 분할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 가군, 나군, 다군 분할해서 뽑고요. 세종대의 경우에는 늘 정시에 나군에서 머물러 있다가 올해는 일부 학과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이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대학의 경우에는 동덕여대와 상명대, 아주대, 자연계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대나 동덕여대, 상명대, 숭실대,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계열별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대학은 두 개 대학, 즉 서강대학교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고2 대상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에도 수능 최장력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서류평가를 반영하는 대학, 홍익대, 서울 세종, 미술 2단계에서 40% 반영 비율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추계예술, 영상, 시나리오, 미술학부, 그리고 한세대 디자인학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올해 정시 선발 대학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으로 올해 모집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130명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 포진하고 있는 주요 신학대학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명의 인원이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 합계 인원이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집 시기별로 잠깐 들여다보면은 특히 이제 별 모양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의 가군에서 경희대와 서울시립대, 한국항공대는 올해 처음 지난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동을 한 첫 선발 대학이고요. 대부분의 가나 다군 이렇게 분할해서 뽑는 대학들이 가장 많고요. 가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은 고대 서울과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세대학교 세 개 대학이 해당이 되고요. 나군에서는 상명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두 개 대학이 해당이 되고요. 다군 영역에서는 경기대 서울과 수원 그리고 아주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러질 2023 정시 선발 대학의 경우에 그 세 개 대학이 전년도 대비해서 정시로 이동을 하면서 훨씬 더 뽑는 인원이 그 인원수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수능에서의 조금만 성적이 더 탁월한 성적이 나왔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역시 2024 특성화고 특별전형 정시전형의 경우에는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기존에 머물렀던 성신여자대학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이제 한국공학대로 명칭을 바꾸었죠. 공학대 두 개 대학이 역시 정시 수능 위주 선발로 또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이제 620명가량을 이 정시에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재 우리 고등학교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입시 안내 지도를 하실 때 이렇게 특성화고의 이제 이러한 그 모집 정원의 무게유축이 기존의 수시에서 정시로 그 무게유축이 완전히 이제 이동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에 있어서 그 반영 비율이 4개 영역 역시 100% 반영하는 대학은 가군에서 경희대에서 시작해서 한양대 서울 에리카, 홍익대 미술 1단계에서의 세종 캠퍼스가 해당이 되고요. 나군 역시 경희대에서 홍익대 서울 미술 1단계, 다군에서는 경기대 서울 수원 그리고 홍익대 세종 인문자연계열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능 반영 영역 개수를 보면은 가나다군에서 전 지표를 활용하는 대학은 경희대에서 한양대 서울 에리카까지, 나군은 역시 경희대, 서강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항공대, 한양대, 그리고 다군 영역에서는 고대 세종, 동덕여대,
중앙대, 홍익대, 세종자연까지 해당이 되겠고요. 나머지 세계 영역의 실기와 디자인으로 선발하는 이러한 이화여대 조형예술, 추계여대 영상 비즈니스과 그리고 홍익대 세종인문, 서울미술까지 포함하고요. 특히 이제 두 개 영역만 활용하는 대학은 추계예대 영상시나리오과 역시 동대학의 동양서양 판학과 예술대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학 선택 과목을 필수로 지정하는, 물론 그 미적분 또는 기하중 택1인데 대부분의 자연계열에 해당이 되고요. 가군 영역에서는 역시 고대 서울을 포함해서 항공대, 한양대, 서울예리카까지, 나군 영역에서는 고려대 세종부터 서강대, 세종대, 한양대, 서울예리카, 다군에서는 아주대, 중대, 홍익대, 서울, 세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학 영역에서, 과탐 영역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러한 대학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수학에 있어서는 가군에서는 인천대 그 비중이 10%이고요. 한세대학교는 5%로 디자인 계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군 영역에서는 동덕여대, 상명대는 특히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학과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 다군에서는 역시 동덕여대, 숭실대, 인천대 3개 대학이 있고요. 과탐 영역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가군에서는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양대, 서울의 경우에는 과탐 2 과목의 3%, 나군 영역에서는 상명대, 자연 애니메이션, 숭실대는 총점 5%, 최대 2과목 5%인데 과목당 2.5씩이고요. 한양대 역시 과탐 2 3%, 다군 영역에서는 경기대 15%, 숭실대 한 과목당 2.5씩 총 5%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숭실대라든지 동덕여대의 경우에 이렇게 가산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잘 체크하면서 지원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2개 대학으로서 서강대의 경우에는 인문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확통, 미적분, 기하 3개 과목 다 공이 반영을 하면서 탐구는 1과목, 4개 각각 3등급 이내이고요. 한국사는 4등급이 되겠습니다. 자연의 경우에는 확통을 제외한 수학과 미적분, 기하 2과목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역시 나머지 영역은 인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잘 맞추게 되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는 인문에서는 역시 국어, 수학 3과목 선택 과목 적용하면서 탐구는 2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4개 과목 중 3등급 하나 또는 4등급 1개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요. 자연계열은 역시 확통을 제외한 미적분, 기하 2과목은 열어놨고요. 탐구는 동일하고 마찬가지로 인문과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 변환 점수를 쓰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 고대, 서울, 세종, 동국대를 거쳐서 숭실, 아주, 중앙대학교가 해당이 되겠고요.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전통적으로 이화여대, 새롭게 들어온 항공대, 한양대, 서울예리카, 홍익대, 서울, 세종 4개 대학이 되겠고요. 백분위 활용 지표를 하는 대학은 경기대, 서울, 수원, 상명대, 인천대, 한세대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역별 반영 비율의 조합을 보게 되면은 국어와 수학 2개 과목이 합쳤을 때 70%에서 80%까지 해당이 되는 대학은 경기대 예체능과 관광 사회과학계열이 되겠고요. 서강대는 전 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인문2 계열이 해당이 되고요. 중앙대학교는 국어 수학이 그냥 계열상 전체 학과 8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서울의 상경계열이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국어 수학이 60% 이상, 65%, 70% 이내가 되겠습니다. 경기대 소프트웨어 창의공과와 경희대 인문사회, 상명대 전체, 서울시립대는 인문 1, 그리고 3, 그리고 자연 1이 해당이 되겠고요. 세종대 인문, 한양대 서울인문, 추계여대 영상비즈니스 해당이 되겠고요. 특히 영어 반영 비율이 25% 이상 높은 대학들은 고대 세종의 과학기술, 동덕여대 인문자연, 서울시립대 인문의 3이 되겠고요. 한국항공대 전체학과, 특별히 영어 반영 비율이 이와 달리 10% 이하로 최저
반영 비율인 대학은 서울시립대 자연 1, 2, 3, 그리고 연대 서울 전체, 인천대 전체, 그리고 한양대 서울의 전 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특별히 통대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또 하나 정식 반영 과목으로 5%를 공이 반영하는 대학은 동국대 그리고 인하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가산점이나 감점하지 않고 그 응시 여부만 확인하는 대학은 고대 세종 전체학과 그리고 이화여대 조형예술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비율, 이제 국어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독립 과목으로서의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경기대학교 관광과 예체능 계열, 인천대 인문, 그리고 중앙대 전체 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역에 있어서 그 반영 비율이 20% 이하로 조금 낮은 대학은 고대 서울 전체학과, 그리고 고대 세종 과학기술, 서울시립대 자연 1, 2, 3, 세종대 자연, 숭실대 공과 IT, 그리고 인하대 한국항공대, 홍익대 서울 세종 공이 자연 캠퍼스가 해당이 되게 자연 계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학의 40% 이상 아주 높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는 대학은 경기대 소프트웨어 창의 사회과학이 되겠고요. 서강대는 전체학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2와 자연 1 영역이 되겠고요. 아주대 경영, 인천대 자연, 중대 전체, 한양대 상경 계열이 해당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수학이 25% 이하로 반영 비율을 보이는 대학은 경희대 인문, 고대 서울 전체, 상명대 인문, 이화여대 인문, 추계여대 영상 비즈니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 영역의 반영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경기대 전체학과, 동덕여대 전체, 상명대 전체, 한세대학이 되겠고요. 특별히 탐구 반영 비율이 25%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대학은 경희대 전체학과, 서울시립대 자연 1, 2, 3, 그리고 세종대부터 연세대까지의 자연계열,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자연, 인천대 전체, 그리고 한양대 서울 에리카, 한양대의 경우는 서울은 인문자연, 에리카는 전체, 그리고 홍대 서울 세종의 인문자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반영 비율이 이에 반해서 15% 이하 10%까지 최저 반영 비율을 보이는 대학은 경기대 전체와 고대 세종 경영경제, 서울시립대 인문 2, 3, 그리고 아주대 경영, 연세대 인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어 절대평가에 있어서 그 배점표상에 주요 대학의 반영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면, 물론 국어나 영어 역시 국어나 수학의 어떤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반영 비율도 굉장히 합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영어가 우리 그 특성화고 특별 전형에서 특히 각각의 계열별 모집 단위로 합불에 입성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성패의 키워드가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영어 반영 내용을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영어는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가산점이나 반영 비율을 부여해 점수를 산출하는데요. 고대의 경우에는 감점 방식이고요. 그 외에 서강대나 중앙대, 인천대, 한대, 에리카 경우에는 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의 대학들은 가중치를 정해서 일정 비율로 반영하는 추이이고요.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영어의 그 실질 영향력이 또 상존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등급별 영어 환산 점수를 반드시 계열별로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는 이렇게 등급별 환산 점수 200점 만점을 적용하지만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에 이렇게 예시 1, 2등급 간, 3등급 간의 10점 차이를 분포하고 보이고 있지만, 인문사회 상경의 경우에는 대학의 가중치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환산 점수를 계산하면은 실제 12점이 넘는 1등급과 3등급 간의 그러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고요. 자연 계열은 이보다 더 차이가 커서 14점 이상의 그러한 실제 등급으로 계산했을 때 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의 그러한 절대평가에 있지만 반영 배점표상의 기준만 보지 마시고 가중치를 반영했을 때 계열별 이러한 본인의 어떤 그러한 반영 나타난 점수 등급대와 함께 그 계열별로 대학에서 환산하고 있는
그 점수의 실질적인 점수를 반드시 꼭 확인해서 유불리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아주 상세히 영어 점수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유념히 살펴봐야 할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반영 점수에 있어서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1, 2등급 간에 1, 3등급 간에 점수 차이가 조금씩 좁거나 아주 세밀하게 그 차이가 크지 않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크게 벌어지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특히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벌어지는 대학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홍익대, 3등급 간은 역시 점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들 대학에 지원할 시에는 국어나 수학 이러한 점수의 특징 분포도 못지않게 영어 반영 점수를 자세히 꼭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 3등급 간의 점수 차이, 즉 5점 이하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대학은 동국대, 서강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영역별 반영 내용에 있어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역시 국어 그리고 인문계열의 수학, 학통, 미적분, 기하 그리고 자연계열의 역시 또 미적분, 기하 두 과목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 상에 제시된 표준 점수를 그대로 생으로 적용을 합니다. 즉 대학의 자체의 어떤 그러한 변환 표준 점수로 바꾸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우리가 통지표상에 그 원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제 사탐과 가탐과 직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의 경우에는 수능 성적표상의 100분위를 활용해서 연세대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변환 점수를 역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그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그 점수는 따로 별도로 일정 기간 시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수시 미층원 선발 인형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일반 전형에서 정시에서 사탐이나 과탐 또 같이 직업 탐구를 선택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그냥 일반 전형에 똑같이 불이익을 주지 않고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직탐 일반 전형 지원 가능 대학이 또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추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제 지난해 입시 결과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에 2021년, 2022년 2개년간의 정시 경쟁률 보게 되면 평균 경쟁률은 5.46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조금씩 2021년도에 비해서 지난해 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추이임을 우리가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들은 동국대를 포함해서 상명대학교라든지 세종대 그리고 인천대학교 인하대 특히 중앙대에 이러한 경쟁률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보게 되면 급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한양대 서울이라든지 홍익대 서울 이러한 또 홍익대 세종까지의 이러한 대학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 정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학생들의 어떤 그러한 인원수 대비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이어서 참고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인 점을 감안해서 일반 전형과 달리 그 대입의 어떤 그러한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입시 결과를 상세히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해 기준 정시 일반 전형 특히 인서울의 주요 대학들의 그러한 데이터 값을 결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계열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가 중상위권의 인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 우리 특성화고 어떤 그러한 정시의 어떤 그러한 합격선의 컷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메이저급의 주요
성대부터 시작을 해서 중대라든지 그다음에 동국대라든지 그리고 서울여대군, 성신여대, 그리고 광운대, 명지대, 삼육대, 총신대, 한성대 이렇게 우측으로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씩 그 평균의 어떤 그러한 백분위 그 컷이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평균 백분위 이 82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강조한 그 표에 각 대학의 주요 평균 데이터 값을 확인하면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지원에 조금 참고의 방향으로 기준점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상경계열의 경우에 역시 광운대 경영국제통상이라든지 숭실대 융합특성화 그리고 건대 인문투 그리고 한국외대라든지 우리 특성화 전형 역시 뽑지 않지만 경희대 그리고 한양대 상경계열의 경우에 훨씬 전체 평균 85점대를 상회하는 이러한 거의 90점대를 가까운 초과하는 이러한 백분위의 컷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이공계열을 들여다보면 역시 인문사회계열의 어떤 그러한 백분위의 컷보다 조금 더 자연계열의 서울의 주요 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이러한 분포도의 어떤 데이터 결과값을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공계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할 시에 여러 가지 앞서 그 수학의 역시 미적분 선택 과목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의 어떤 그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고 또 가산점이라든지 또 이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자들이 대개 또 과탐을 선택하는 이러한 경향도 상당히 특성하고 이제 특별전형을 지원하는 우리 특성하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조금씩 정시 대비 2년차를 가면서 그 인원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임을 감안한 이러한 역시 인문사회 상경계열 못지않게 이공계열의 경우에도 그 점수대가 조금 더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고 잘 어떤 선택적으로 지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의 특성하고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약 한 22개 대학 캠퍼스를 포함해 전형 가운데서 약 8개 도학, 즉 경기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그 8개 대학의 전형 방법을 놓고 한번 간단하게 표본으로 삼아서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기대학의 경우에는 전 모집 단위에서 100분위로 활용하고요. 특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그 2개 과목의 조합의 합산 성적이 거의 65%에서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반영 비율도 20%, 상대적으로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을 소프트웨어 경영 이공계열만 제외하고 역시 10%로 낮고요. 그 탐구 과목은 한 과목씩만 반영을 합니다.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 과탐 100분위 점수의 15%를 가산하고요. 계열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비해서 올해 전자공학부는 나노와 전자공학과로 통합해서 나눠 이원화시켜서 하고요. 관광학부 또한 호텔 외식 경영학부를 따로 분리해서 올해는 별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호텔 외식 경영학부도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올해 처음 정시로 뛰어든 경희대학교의 경우에는 역시 국어 수학이 경기대학교에 반해서는 아니지만 전 모집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한 60% 이상의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15%, 예술 디자인은 20%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생활과학, 호텔 관광은 25%, 그리고 과목 수는 2과목, 상대적으로 이과 계열은 30% 예술 디자인까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경희대학교에서는 우리가 인문사회 전 계열에 혹시 탐구 영역 세부 과목 2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체능 역시 1개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달라진 점은 역시 지난해 수시 선발에서 올해 정시 수능 위주로 그 모집 시기를 달리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거. 특히 조리 푸드 디자인 학과는 전과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역시 교직과정에 설치되어 있는 경제학과, 조립푸드 디자인, 환경정본 디자인, 의류 디자인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국대학을 보게 되면은 동국대학은 상대적으로 앞선 대학과 달리 전 반영 영역에 있어서 고른, 균등 이러한 반영 비율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탐구는 두 과목, 특히 앞에서도 간추려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사 전체 학과에서 5%로 정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특히 이수한 교과 계열의 인문자영 예체능과 관계없이 수능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히 탐구 두 과목은 100분위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와 역시 달라진 점은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가 나군에 신설했고요. 또 역시 지난해 건축과학부 가군에서 올해는 나군으로 이동을 해서 변경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영화 영상학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이개년 경쟁률이 타 대학에 비해서 7%로 상당히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대학교 서울의 경우에 역시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고른 반영 비율을 보인 반면에서 탐구 과목 수는 한 과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탐구 역시 사고화지 구분 없이 택 1이고요. 두 과목 100분위 성적 상위 1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연 예체능의 경우에는 수능 영역별 가산점이 수학 특히 미적분 기하 응시자는 수학 점수의 10%의 가산이 되고요. 과탐에 있어서는 그 탐구 점수의 5%가 가산이 되겠습니다. 문헌 정보학 그리고 식품영양학 전공 과정에 교직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별로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모집 단위를 달리해서 이렇게 뽑는데요. 인문계열 1, 2 그리고 자연계열 1, 2, 3 이렇게 계열별로 이 수학이나 영어 그리고 탐구라든지 이러한 수능의 주요 영역별 반영 비율이 굉장히 그 전형 방법이 아주 상세히 계열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공이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와 수학 이 두 개의 영역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타 영역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연계열 역시 수학의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역시 탐구의 경우에도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사고화지 포함해서 그 반영 비율이 역시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의 모집 단위의 그 차이도 역시 2배 가까이 되고요. 역시 자연계열에서는 1, 2, 3, 공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에 비해서 그 탐구의 영역별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30%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탐구의 반영 과목 수는 2개 과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시이지만 여러 가지 그 학교 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등이 별도 제출 없지만 생활기록부 외에도 특별히 12월 4일 이후에 발급한 확인받은 여러 가지 그 원본 서류를 따로 출력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특성화고교 졸업자 동일계획 확인서, 시립대 그 소정 양식이 되겠고요. 특히 원서 접수 후에 출력을 해서 입학원서 한부와 함께 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한부를 출력을 해서 역시 우편으로 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고등학교 입학일 시점부터 시작해서 졸업일까지 계속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달라진 포인트는 지난해 수시 선발에서 올해 정시 수능 위주로 그 변경 시기를 달리해서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행정학과와 신소재공학과 그리고 건축학부, 조경환경공학부 이렇게 다양한 학과에 교직과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고르게 전 모집 단위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화여대학교는 역시 두 과목 탐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계열에 있어서는 탐구 영역은 동일 과목, 두 과목 자연계열 이렇게 과탐 1, 2, 3 선택은 불가하고 즉 예시 들었죠.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는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과탐에 있어서 다른 과목으로 이렇게 두 개 조합으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 특별히 이화여대에서 올해 달라진 점은
모집 단위가 변경된 학과, 식품공학과가 식품생명공학과, 화학신소재공학과가 화공신소재공학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인하대학교 보면은 역시 인문자연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고요. 역시 국어와 수학 탐구에 있어서 고른 반영 비율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역시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 한국사를 정식 한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인하대학교에서 또 하나 조금 일반적으로 유념해야 될 내용은 한국사 역시 인문자연 5%씩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달라진 점은 지난해 가군에서 선발했던 신소재공학과가 올해는 다군으로 옮겼으면서 특히 그 다음에 역시 전기공학과 또한 지난해 나군 선발해서 올해는 다군으로 그 모집군이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 역시 인문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자연 계열과 조금 달리 국어나 수학 선택 과목의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영어 반영 비율은 인문 상경 자연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이 조금 최저로 10%로 낮습니다. 이와 반면에 탐구 과목의 경우에는 상경 계열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문과 상경은 30% 이상의 높은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탐구 과목의 수는 두 과목을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포인트라고 한다면 자연계열 과탐 2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 탐구영역은 사과직 구별 없이 두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두 개 학과가 교직 과정이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해 보면요. 역시 경희대부터 서강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이나 중앙대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100분위 변환 점수를 적절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화여대, 한양대, 서울 에리카, 홍대, 서울 세종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 활용 지표를 하고 있고요.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경기대 서울수원, 상명대 서울, 그리고 추계여대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정리해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은 40% 이상의 아주 절반 가까운 그런 반영 비율을 보인 대학은 경기대학교 소프트 창의 사회, 그리고 서강대 전체학과, 연대 인문, 인천대 자연, 중앙대 전체학과, 한양대 서울의 상경계열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탐구 반영 비율이 공이 높은 25%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대학은 경희대 전체학과, 서울시립대 자연 1, 2, 3, 인천대 전체라든지 한양대 서울인문자연, 홍익대 서울세종 인문자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동국대 인하대의 경우에는 국수형탑 4개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사를 5%씩 별도로 정식 반영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유념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서 조금 정리해 드렸지만 정시에서 일반 전형이지만 우리 특성화고 특별 전형 직탐 선택자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강남대부터 남서울대, 그리고 성결대, 성공회대, 화성의과학대는 과거에 기존의 그 신경대학교가 화성의과학대의 명칭을 달리 했습니다. 신한대, 중부대 고양, 항공대, 한신대, 협성대 등의 경우에는 역시 정시 비록 직탐을 했다 하더라도 일반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올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이렇게 정시에서 수능 위주 직윤 전형과 수능 위주 일반 전형의 경우에도 직업 탐구를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도 역시 학교에서의 이러한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 이수 기준 1, 2를 어느 정도 충족했었을 때에 이렇게 서울대의 경우에는 정시이지만 지난해와 달리 직윤 전형에서도 수능 성적 그리고 60%와 그리고 학생부 교과 성적 40%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형에서는 2단계에서 수능 80 그리고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충족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과감히 한번 서울대에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올해 또 지난해와 달리 조금 더 우리가 달리 지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이러한 기회라고 당연히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3년의 어떤 그러한 재직 기간을 충족한 우리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재직자 전형은 수시와 달리 정시는 서울의 수도권의 경우에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그리고 거기에 외식경영 글로벌 조리 각 10명씩 총 20명이고요. 동덕여대 세무회계 3명, 금융융합경영 5명 총 8명이고요. 중앙대학교 지식경영 10명. 이렇게 비록 정시 모집 시기이지만 재직자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수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포함해서 자소서라든지 여러 서류가 함께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는 서류 평가 100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간추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2023 센지나 정시 대비 특성하고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대입과 관련된 진로 진학 정보들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 진로 진학 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대입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집 시기별 이러한 센진학 관련 그 대학별 분석과 전략의 내용들이 아주 촘촘하게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대입 정시 대비 특성하고 특별 전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우리 정시 지원을 앞둔 우리 특성하고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의 친절하고도 정밀한 지도와 안내가 우리 합격 가능성을 넓혀주는데 큰 이정표가 되고 도움의 길임을 강조하면서 본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강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